러셀의 기술이론, 고유명을 확정기술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는 기술이론. 고유명을 확정기술. 기술이론을 크립키는 양상논리, 가능세계의 의미론으로 비판했다. 양상논리, 가능세계. 크립키에게 가능세계는 SF에서 생각되는 것과 같은 세계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말하지는 대로 다수세계론도 아니다. 다수세계론도 아니다. 지금까지의 다수세계론은 대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하나는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으로 대표되는데, 여기서 다수의 모나드는 각각 하나의 세계를 표출 또는 투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투영 기하학에서 동일한 하나의 사물이 퍼스펙티브에 의해 다양하게 달라지는 것과 유사하다. 동일한 밭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전혀 다른 밭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히 바라본 수만큼의 밭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라본 수만큼 단일한 실체의 무한한 수를 생각하면 동일한 수만큼의 서로 다른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하나밖에 없는 우주를 모나드 각각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생겨나는 다양한 조망일 뿐이다. 라이프니츠 모나드. 한편 이러한 동일성이 없는 다수 세계를 생각할 수 있다. 동일성이 없는 다수. 이것은 쿤일의 과학 철학으로 대표되는 생각으로 세계는 다른 언어 시스템이나 패러다임을 지닌 현재 또는 과거의 세계들로 이루어지며 이것을 뛰어넘거나 관통하는 세계는 없다는 생각이다. 여기서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이해가 가능한가 라는 문제, 번역 불가능성이나 공약 불가능성, 번역 불가능성이나 공약 불가능성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상대주의적 또는 회의적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크립키의 가능세계론은 위의 어느 것과도 다르다. 그는 다수세계를 뛰어넘는 동일성을 찾아내는 낙관주의와도 그것을 찾아낼 수 없다고 하는 회의주의와도 무관하다. 그에게 가능세계는 현실세계에서 출발할 때만 생각될 수 있다. 우리는 대상을 지시하고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지에 대해 모를 수 있다. 대상을. 그러므로 우리는 일정한 형태로 실제하고 우리가 그것의 성질은 지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대상은 지각할 수 없는 여러 세계들에서 시작해서 다음의 초세계적인 동일성의 기준에 대해 묻지 않는다. 거꾸로 우리는 우리가 현실 세계 내에 가지고 있고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대상에서 시작한다. 알아볼 수 있는 대상. 현실 세계 내에 가지고 있고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현실 세계 내에 가지고 있고 알아볼 수 있는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대상에서 시작한다. 그 위에서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 일정한 사악이 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모를 수 있는 것이다. 가능세계는 어떤 사태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었을 세계,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가능세계란 세계가 그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존재 방식 또는 전체 또는 세계 전체의 재반 상태 내지 역사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선 가능세계가 현실세계 또는 현실에 존재했던 세계로부터만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가능세계가 극단적으로 먼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나츠메 소세키 보면 긴노스케, 나츠메 소세키가 작가가 아니라 건축가였을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이것이 가능세계다. 가능세계는 크리키의 말을 빌리면 강력한 망원경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확정기술이란 소세끼를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쓴 소설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확정기술. 이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이론은 고유명을 단칭 명제 언명과 동일한 것이다. 현실 세계의 관점에서 보는 한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따라서 고유명은 확정기술로 치환될 수 있다.
그러나 가능 세계를 도입하면 이러한 치안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컨대 소새끼가 작가가 아니었을 경우 세계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 소새끼는 소설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쓴 소설가는 소설을 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처럼 가능세계 내지 가능세계를 고려해서 현실세계를 보면 결국 고유명과 확정기술의 차이가 확실해질 것이다. 예컨대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쓴 소설가는 소설을 썼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데 비해 소새끼는 소설을 썼다고 하는 것은 우연적이다. 크리크는 고유명이 모든 가능세계에 걸쳐 타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정지시자라고 부른다. 다만 이 문맥에서는 지시의 고정이 가능세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소새끼가 작가가 아니라 건축가였다 해도 우리는 소새끼라는 고유명을 가능세계와 관련하여 사용한다. 소새끼라는 사람이 현실에서 갖고 있는 속성이 가능세계에서도 아무리 다르다 해도 우리는 그를 소새끼라고 부른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고유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내용이 다른 경우 또 다른 작가가 썼다든가 했을 경우 가능세계를 생각할 때도 이미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고유명, 고정지시자를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는 이 때문에 내가 특히 부정하고 싶은 것은 개체는 무엇을 의미하든 재반성질의 묶음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라고 말한다. 즉 고유명은 개체의 재반성질의 기술과는 무관하며 단적으로 개체를 개체로 지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말하기 위해 왜 가능세계론이 필요한 것일까? 크리키의 가능세계론의 특징은 이미 말했듯이 현실세계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박한 실제론이 아닐까?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고유명에 관한 크리키의 또 한 가지 논점은 고유명으로 행해지는 지시고정은 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고유명으로 행해지는 지시고정 오직 사회적 전달의 연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이 문맥에서 지시의 고정은 현실 세계 속에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지시 얘기는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름이 우리에게 도달했는가 하는 역사 따위에도 의존하고 있다. 역사. 이러한 역사를 더듬어감으로써 우리는 지시 내용을 이해한다. 이른바 필요. 하나의 이론에 대해 대략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최초의 명명의식이 일어난다. 여기서는 실물을 곧장 보여줌으로써 대상을 명명할 수도 있고 기술을 통해 이름이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확실히 해줄 수도 있다. 이름이 다음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이름을 받는 사람은 이름을 배울 때 틀림없이 그 이름을 전해준 사람과 동일한 내용을 지시하기 위해 이름을 사용하려고 해야만 할 것이다. 만약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듣고 내 애완동물인 땅돼지에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판단한다면 나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것도 얼핏 보면 정말 평범한 생각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크리키는 많은 논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